안녕하세요. 정꾸의 기업안전 보객기 정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한국자산신탁이라는 회사예요. 여기가 어떤 회사냐면 일단은 기사부터 볼게요. 2020년 6월 26일 기사인데 한국자산신탁이 지금 한국토지신탁을 치고 이제 1위, 매출 1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전에는 한국토지신탁이 1위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B부동산신탁도 많이 치고 올라왔다 이런 기사거든요. 참고로 한국토지신탁이 밀리고 있는 걸 보면 꾸준히 이때부터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자산신탁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조금 2016년에 쭉 올리다가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다른 곳 이렇게 보면 신규 신탁사도 생기고, 그 다음에 3위인 하나자산신탁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 다음에 KB 부동산신탁도 점유율을 옛날 대비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국토지신탁이 많이 점유율 뺏겼는데, 이런 거에 비하면 한국자산신탁은 되게 선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기사에 보면 알겠지만 한국토지신탁을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얘가 매출을 치고 올라가서 2020년에는 한국자산신탁이 1위를 매출 1위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신탁의 의미를 알고 이제 가야겠죠. 신탁이 의미 자체가 믿고 맡긴다는 의미예요. 쉽게 생각하면 돈이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경우를 돈, 뭐 아니면 부동산 이거를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탁회사에 맡기는 게 왜 믿고 맡기냐면 신탁회사한테 처분이나 운용이나 개발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단순히 뭐 대리인이나 재산관리해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결국은 소유권은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탁에 맡긴다고 치면 이 부동산 소유권은 그 원래 소유자 그대로 갖고 있고 뭐 처분 권한이나 개발 그런 거는 다 이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권한을. 근데 신탁회사에다 맡기는 구조는 이런 개발 권한이나 처분할 수 있는 거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는 너한테 이익을 돌려줄게 그런 증서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자산신탁 이제 기업 분석 들어갈게요, 바로. 일단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기업 분석할 때 이 회사 밥줄이 뭔지부터 찾잖아요. 한국자산신탁의 밥줄은 뭐다? 토지신탁이에요. 여기가 거의 한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 실적으로 보고 여기 2020년 3분기까지의 실적인데 대충 토지신탁이 80%가 넘어요. 그럼 토지신탁이 뭐냐? 뭐 분양형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 뭐 차입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을 개발해서 팔거나 아니면 분양을 해서 임대를 해서 뭐 이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 말은 부동산으로 수익을 낸다는 거고 이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수익이 좋아진다는 거죠. 현재 한국 다신탁 차트인데 일단은 펄을 보면 펄가 모두 안 되게 되게 낮아요. 근데 이거는 동일업종 펄도 낮으니까 그냥 뭐 얘만 특별히 낮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배당은 대충 지금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아직 2020년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안 나온 건데 대충 예상을 보면 한 4에서 5% 시가 배당률로 보면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 회사는 배당주로 매력 엄청 있어요. 뒤에 제가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부동산 개발 쪽은 좀 정부에서 많이 공급 제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일봉으로 가서 그런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회복했거든요. 아마 정권이 바뀌거나 뭐 건설 쪽이 주목받으면 여기는 그 주가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적과 차트를 또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뒤에 다룰게요. 우선은 제가 영업이익을 많이 보는데 영업이익이랑 차트를 비교해 본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오버랩된 정리된 걸 많이 하죠. 이게 2017년 기준으로 1668억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1379억. 보면 차트가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떨어지고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2020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실적이랑 이거 합친 거랑
그 다음에 2020년 4분기 예상 실적을 합천 그래프 영업이익이에요. 보면 영업이익 대비 항상 지금 차트가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지금 여기 되게 저평가 상태예요. 2018년에 왜 갑자기 이때부터 떨어졌냐? 2017년도에 최고를 찍고, 참고로 이제 2018년쯤에 차입형 토지 신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개발 사업비 조달 의무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동산 사업인데, 이게 분양이 좀 실적이 부실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보면 부실해서 분양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게 2020년도에 회복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일단은 영업이익이랑 차트를 보면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지금까지는 주가가 올랐다, 오르거나 내려갔다. 근데 지금은 실적 대비 저평가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영업이익이 쭉 떨어졌잖아요. 근데 배당은 계속 올렸어요. 보시면 이게 아까 전에 이게 영업이익을 노란색 그래프로 제가 여기 조그맣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제가 이 녹색 막대바로 한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맞춰놓은 건데 이때가 151원이었어요. 근데 이때 매출이 줄었잖아요. 2018년에. 근데 배당은 대충 한 10% 정도 늘렸어요. 그리고 또 2019년에 영업이익이 줄었죠. 근데 배당은 또 대충 10% 정도 늘렸어요. 아마 올해도 못해도 10% 정도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한 200원 정도인데 예상 배당금이 220원 정도래요. 아까 전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물가 상승률이 한 대충 4% 정도 되나요? 물가 상승률이? 근데 얘는 10%씩 배당을 늘리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배당이 10% 오르면 물가 상승률을 상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이런 말을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주가가 흘렀잖냐. 이게 10%씩 배당 올려도 주가 11% 떨어지면 1% 손해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실적 대비 지금 엄청 저평가됐어요.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건 차트에 대한, 차트나 이런 분석은 더 뒤쪽에서 자세하게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이제 차트랑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해 줄게요. 일단은 이게 일봉 차트인데 1차적으로 여기 보면 파란색 라인이 60일선이에요. 제가 60일선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보통 뭐 수급선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2018년에서 19년도에는 뭐 이렇게 잠깐 튀는 건 있었어도 60일선 밑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할 때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60일선을 올라가고 나서는 지금 대충 한 5월 이후에는 60일선에 안착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차트의 저가와 고가를 연결해 보면 이 박스권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가가 횡보했던 과거 가격들 있죠. 이게 보면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있어서 이 가격이 되면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 떨어져서 여기쯤 되면 보통 못 올라요. 여기가 강한 저항이 돼서요. 근데 여기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살짝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60일선을 유지하고 악성 매물대로 보이는 이 뭐 3,300원 정도 되려나? 그 다음에 여기 한 4,000원 정도? 이 악성 매물대도 그냥 저항 없이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하면 배당락쯤이겠죠, 이 근처는. 이거가 보통은 이렇게 매물대가 많아서 이런 악성 매물대 있을 때는 못 뚫어요. 근데 이걸 뚫었다는 거는 뭔가 강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이때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한 대충 과거에 보면 한 7% 언저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곧 10%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외국인 지분율이 높으면 배당을 더 달라 이런 경우가 많아서 배당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차트상 조건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악성 매물에 도달해도 뚫고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아마 이거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그런 거에 저항 없이 올라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적이 회복되니까 당연히 차트도 회복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악성매물 때 이것도 올라고, 이거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저는 차트상으로 되게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나 삼성전자처럼 뭐 드라마틱한 영업 상승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얘 자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수익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근데 또 장점이, 여기는 잘 보면 알겠지만 땅은 얘네들은 뭐 대출을 받아서 땅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내 거 굴려줘, 그리고 수익을 나에게 줘. 땅은 땅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고, 건설사가 있으면 건설사에서는 발주 비용이랑 이런 것만 주고, 실제 이제 부동산 개발할 때 땅값이 제일 많이 들 텐데 이거를 소유자가 땅을 어떻게 보면 주고 알아서 굴려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일반적으로 밑바닥부터 개발을 하려면 땅을 사기 위한 대출을 받고 그 이자나 이런 거가 되게 많이 나갈 텐데, 땅 주인이 땅을 줘.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발하고 그 수익을 내. 이런 구조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담보가,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얘가 더 돈을 안 내도 이런 확실한 물건이 있으니까 이걸로 굴려서 내는 거니까 크게 손해보기가 힘든 구조예요. 수익성은 나아질 수 있지만 망하기가 힘든 구조인 거죠. 2018년부터 뭐 실적 좀 안 좋았던 게 결국은 2020년에 이제 뭐 분양 그런 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수익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수익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은 높은데 사실 거래가 활발한 시장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게 평생 될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또랑 비슷해요. 보면 2017년에 여기 한국 자산신탁이 실적을 최고를 찍고,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잘 보면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예요. 그 이후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은 충분하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시그널만 주고 공급을 잘 안 하고, 뭐 다주택자나 뭐 투기 세력 이런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엄청 쪼았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계속, 자산신탁 여기 같은 경우는 2018년 실적도 쪼그라들고 2017년, 18년, 19년 계속 실적이 안 좋았죠. 이게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랑 연관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계속 같을까 싶은 거죠. 지금 일단은 왜 여기를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바닥으로 보는 거는 2020년 실적이 올라갔죠.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19년 말까지 주구장창 정부에서 주장한 거는 공급은 충분하다 하면서 엄청 때렸어요.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부동산 공급 정책을 제시할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규제보다 공급에 초점. 이제 뭐 옛날보다 공급이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정부도 이제 규제 정책도 이미 다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이제 공급도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아까 전에 실적도 올라가고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토지신탁 쪽에서 이제 매출을 내고 있고, 이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동산 정책 시그널, 그 다음에 외국인 매매 수급도 좋아졌죠, 여기 자체에서. 그 다음에 배당 겸 수익률을 보면 되게 저평가돼 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면 거의 바닥이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배당 겸 주가 수익률을 고려해 보면 보수적인 투자자한테 매우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